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정말 이렇게 빠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뭐 거의 속도 위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속도 위반은 100번, 1000번, 만번을 해도 되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드디어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청약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를 밟게 됐습니다. 어제 10일 날짜로 지구 단위 계획안이 공개가 됐고요. 열람 공고 형식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안이 공람이 되면 바로 사업 승인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분양시장에 나올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입지가 그냥 수도권 외곽에 있는 곳들이 아니라 지금 분양의 성지가 다 되어가고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공급 규모가 2,80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서울 분양가, 특히 5구제곱은 9억에 이르고 있고 84제곱은 10억까지 다다른 그야말로 가격 올리기 무한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건설사들이 분양가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분양시장에 유입되는 현금 유동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양가 높여도 수요는 붙는다는 일종의 자신감. 그런데 죄다 이 현금의 진원지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달고 있는 폭탄이란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정말 아뜨거라 할 정도로 어제 가계부채 대책에 들어가게 됐고요. 결국 오늘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우대형 0.25%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만기 주담대에서 다시 10년을 추가해서 50년 만기까지 연장하는 상품들, 거의 뭐 반백년이야. 이거 잘못 받으면 그냥 금융노예 되는 겁니다. 평생 빚 갚다 볼 일 다 보는 건데 이것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게다가 인터넷 주담대도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워낙에 저리의 대환대출 쪽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 주담대도 거의 폭발 수준이죠. 그러니 부채가 조 단위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대책회의를 한다 해도 그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대출을 무한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게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반등이라고 바람을 잡는 일종의 시장 착시 효과를 단칼에 정리해야 됩니다. 시장이 실제로 작동해서 완벽한 반등 추이로 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부동산 경기가 완벽하게 부활해서 반대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세팅값을 정한 가상의 시장에 대해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상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파이는 더욱 커지게 되는 폭발력을 증가시킬 뿐이고요. 실제로 어제 충격을 던져준 실거래가를 몇 건 들여다봐도 그리 녹록치 않은 시세라는 걸 알 수 있죠. 영등포에 위치한 레미안 에스티움 고점 13억 수준에서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7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거 충격이죠. 그리고 은평구에 위치한 레미안 베라힐즈 역시도 고점 14억 거래를 찍었다가 6억 거래까지 내려왔어요. 직전 거래가가 11억 정도였는데 6억까지 주저앉은 건 지분증여 거래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충격적인 거래죠. 그리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역시도 성북구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점 16억 대비 12억에서 13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용인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좋은 수지, 성복동에서도 충격적인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성동마을 LG빌리지 3차가 고점 14억 거래에서 9억 거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도 9억에서 10억을 왔다 갔다 하는 약세장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가 거의 몰빵으로 몰릴 만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몰아줄 수 있는 부동산 시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쇄할 만한 지배 가치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호황기가 아니라 반대로 하반기는 어제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향후 금리는 더 들썩일 가능성 높고요. 주택담보대출만 7월 한 달에만 6조를 찍었고 전체 가계대출만 1000조를 넘어섰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저금리로 찍어 누르고 있었던 한계는 곧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이젠 이런 분양가가 대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비현실적 분양가를 내놓은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격이라면 뭐 박수를 쳐줘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죠.
이미 분양가는 뽑아져 나와 있는 상태라 그렇게 큰 편차는 보이지 않게 될 거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5억대 분양단지가 등장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바로 서울도심 복합 공공사업 세 곳이 본격 분양 전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지구단위 계획 열람 공고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확실히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시스템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구조죠. 짱짱한 대형 건설사도 등에 업고 공공의 시스템 위에 민간 분양 형태를 가진 곳이기도 해서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진입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또 서울 도심에서 공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양단지는 정말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 방학 역세권, 쌍문역 역세권 세 곳이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세 곳 중 가장 큰 공급 물량 규모를 가진 곳, 바로 쌍문역 서측이죠. 최고 층수 45층에 이르고요. 공급 포스는 1428세대나 됩니다. 그냥 쏟아지는 공급 사이즈입니다. 일단 1000세대가 훌쩍 넘어가는 규모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어찌 보면 당첨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길이나 증산 쪽보다는 우회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구축할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쌍문 역세권이라는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서울에서는 특히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단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쌍문역 서측 분양가는 정말 비현실적인 분양가죠. 5구제곱 5억대, 84제곱 7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분양인데 5억대 가격까지 나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요즘 5구제곱도 9억 가까이 가는 시점에선 상당히 고마운 가격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쌍문역 동측, 여기는 공급 세대 수가 639세대, 쌍문 서측에 비해선 1000세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변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은 층수 39층에 달하는 용적률로 존재감을 드러낼 곳이고요. 분양가가 5구제곱 5억대, 84제곱 6억대로 추정 분양가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환경 역시 쌍문역 초역세권 단지고요. 그리고 아마도 교통환경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 가장 개통이 빠르다고 할 수 있는 GTX-A 역세권이라는 뛰어난 교통잠재성을 가진 곳입니다. 일단 광역교통망 혜택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죠. 서울도심 복합사업지 중에서 신길 2나 증산 4에 비해서 물량은 적지만 경쟁력 면에선 절대로 밀리지 않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49층 392세대. 아파트 설계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 보이죠. 주변 랜드마크 확실해 보입니다. 분양가는 5구제곱 5억대, 84제곱 7억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방학역 지구. 여기는 우이신설선이 방학역 쪽으로 들어오는 호지를 예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이후 경쟁력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이신설선이 개통이 되면 확실한 더블역세 아파트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39층 규모로 424세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도 5구제곱 5억대, 84제곱 6억대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에만 코가 깨서 그것만 주구장창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물량은 적지만 그래도 교통환경이라는 입지면에서 보자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곳들이라 할 수 있죠. 일단 이것들 분양시장에 나오게 되면 공급 규모가 많은 곳들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곳, 연신내는 GTX 역세권, 방학역 쪽은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더블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는 사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여러모로 청약도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죠. 애매한 구축을 잡다간 2차 폭락은 아마 오게 된다면 더 큰 낙폭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신축 분양단지는 본인 자금 체크리스트 잘 점검하셔서 도전하시되 묻지마 대출을 통해서 청약하는 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 차별성을 가진 곳들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 정도 분양가면 박수를 쳐줄만 하죠. 정말 서울에서 이게 되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분양가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정말 지금 분양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파괴력이 있는 단지가 될 거고요. 일반 공급만 2800세대에 가깝다 볼 수 있죠. 여기를 꼭 잡으신다면 가장 저력 있는 내 집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